자, 시작해봅시다. 1월 5일에서 1월 6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오늘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랑 그리고 챔피언십 경기 한 경기랑 NBA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밤에 새벽에 있었던 축구 경기 당첨됐죠. 몰빵으로 4.4배 그죠? 그래서 그럼 괜찮다. 그리고 몰빵으로 지금 5연승 중입니다. 5연승 중 좋죠. 몰빵이에요. 네? 막 2.5배 2개씩 주고 막 그런 데가 아닙니다. 몰빵으로만 승부 보면 되고, 오늘 NBA는 제가 한 폴락 했어요. 한 폴락 틀렸고, 주간은 경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8배밖에 못 갔는데, 메가서는 풀앤을 했는데 가스공사가 이거 프로 같지도 않은 그런 플레이를 계속 하네요. 슈팅에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3, 4쿼터 봅시다. 어쨌든 그 가스공사가 1월 1일날 토노한테 20점 차를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그 반대가 돼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한번 3, 4쿼터에 미칠 때가 되긴 했어요. 한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희망 고문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이제 오늘 거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자, 먼저 축구부터 볼게요. 축구.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16강이에요. 지금 16강 분위기 보면 대부분 올라갈 팀들이 이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베냉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선수 면면을 봤을 때 이집트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도 나이지리아가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페이스라면, 분위기라면. 근데 이집트 승, 나이지리아 승 해봐야 배당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죠? 저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햄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평균 레이팅으로 보면 이집트가 베냉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집트는 두 경기 만에 확정을 지었어요. 베냉은 세 번째 경기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결과를 만들었고, 나이지리아, 모잠비크는 확실히 전력차가 큽니다. 다만 모잠비크가 예선 3경기에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모잠비크가 꽤 괜찮은 역습 속도를 보여줬어요. 근데 레이팅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183대 97, 194대 103. 나이지리아가 유리한 게 있을 거고, 아마 모잠비크는 선수비한 뒤에 역습 노리는, 카운터 펀치 날리는 그런 작전 짜올 겁니다. 그래도 나이지리아 유리한 건 사실이고, 이 경기는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햄무가 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햄무 쪽으로 접근하고, 언더오버는 2.5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집트와 베냉은 제 계산상으로 한 2.75 정도 골이 나와요. 2.75. 근데 오버 배당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면 오버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2.75 정도 넣는 걸로 나오는데 예상치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 이건 2.8이 넘습니다. 오버가 또 역배당이에요. 요것도 오버 도전 해볼 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햄무에 둘 다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스터와 브로미치, 요거 평균 전투력으로 보면 119대 136, 평균치는 브로미치가 이기고, 홈과 원정에서의 전투력 보면 132대 116으로 레스터가 더 좋아요. 이브리가 대부분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다만 홈팀 마진은 플러스 1인데 반해서 브로미치의 마진이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만큼 브로미치가 운이 없었거나 골 결정력이 약했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스터는 자기가 넣어야 받아야 될 승점
거의 비슷하게 실력만큼 승점을 챙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마진은 쪽으로 비교해 보면 레스터가 좀 알뜰하게 챙겨갔고 브로미치는 그동안 조금 덜 챙겨갔다. 이길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직전 기세로 살펴보면 레스터는 직전 경기에서 그냥 본인이 한 만큼 승점 그렇게 얻었는데 브로미치는 직전 경기 잘 싸우고도 졌어요. 분위기 자체, 기세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전투력으로 보면 레스터 쪽으로 프렌 쪽으로 추천드렸고 홈팀 마진, 원정팀 마진으로 비교해봐도 프렌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거의 동배당인데 레스터가 홈팀이고 어떤 분석법으로 비교해봐도 레스터 프렌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레스터 프렌으로 접근을 하고 고배당 가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도 괜찮아 보여요. 제가 지금 축구를 5.0, 4.4 주말 이틀 동안 축구 다 맞췄죠. 한 조합들에서 다 맞췄습니다. 요게 나온 결과치가 이거 홈팀 마진, 원정 마진, 평균, 홈 원정 다 분석해가지고 추려서 나온 건데 오늘은 추릴 경기가 없죠.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대상 경기 자체가. 그래서 살짝 불안한 감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농구 넘어갑시다. 아이고 디코티님 요즘에 잘 맞추고 있죠. 디코티님 보내드렸어요. 자 이제 농구 봅시다. 농구 오늘 농구는 참 아까웠죠. 애틀란타였나?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에 한폴락이었습니다. 짜증나게. 자 디트로이트와 닉스 경기부터 볼게요. 자 디트로이트는 백투백이에요. 앞에 B 써있는 거 있죠. B 써있는 거 빨간색으로 저거는 백투백이라는 표시입니다. 디트로이트와 닉스 동부지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게임차는 3게임 차이 나고 디트로이트가 일단 두렌이 없는 경기에서 오늘 경기에서 이겼죠. 제가 두렌이 없어도 클리블랜드 홈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역배 추천했어요. 그대로 맞아 떨어졌고 오늘은 백투백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오늘 4쿼터까지 초접전이었기 때문에 커닝햄 37분 뛰었고 주전 선수들이 30분 넘게 뛴 선수들이 제법 있어요. 다만 그 디트로이트는 스쿼드가 되게 두터운 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뉴욕 닉스는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빠지는 샤트가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빠지면서 경기력도 덩달아 조금 하락하는 모습. 최근 3연패 중이고 이번 경기는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닉스가 되게 당돌하게 이제 접근할 것 같은데 최근 레이팅 상으로 보면 디트로이트가 6점 앞서고 팩터로 비교해보면 20점 정도 디트로이트가 더 좋은 걸로 나와요. 이 경기는 기본 객관적 지표로 비교해보면 디트로이트 승이 많은데 요 체력적인 거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닉스 정배가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프렌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두렌이 없어도 디트로이트는 워낙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웬만큼 비빌 텐데 다만 닉스에는 괜찮은 센터가 있습니다. 타운스랑 그리고 올 시즌 로빈슨이라고 리바운드 잘하고 힘 좋은 애가 있어요. 얘들 상대로 디트로이트 골밑이 얼마나 버티는가에 따라 가지고 경기 결과가 결정될 거로 봅니다. 이 경기 저는 디트로이트 프렌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35.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제 기준점 32점 나와요. 3.5점 정도 여유가 남기 때문에 두렌도 없다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보스턴과 시카고입니다. 자 보스턴은 올 시즌에 정말 좋아요. 테이텀이 빠졌는데도 올 시즌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3점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작년엔 정말 3점 잘 들어가면 대승하고 안 들어가면 대패하고 약팀한테 잡히고 했는데 올 시즌은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새로 영입한 선수도 웬만큼 싼 값에 되게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브라운이랑 화이트가 1, 2 옵션 역할을 돌아가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얘들 거의 봄 농구 하겠죠. 시드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번 시드 안에는 무조건 들 것 같고, 테이텀이 그럼 복귀하겠죠. 그럼 봄 농구에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되게 좋은 상태고, 직전 경기도 그 원정에서 클리퍼스, 최근에 잘 나가는 클리퍼스를 개박살 냈습니다. 3점이 그날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51개 중에 24개니까 50%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3점 슛이. 이렇게 되면은 못 막죠. 그죠? 이번에는 그만큼 많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보스턴이 2경기 연속으로 잘 들어간 적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금 난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시카고에 빠지는 선수가 길이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시카고 경기력도 덩달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일 화이트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빠지는 것보다 둘 중에 한 명이나 들어오면 시카고 불스의 경기력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시카고의 준수한 4번, 5번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골밑 공략을, 리버텍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보스턴 또한 어제만큼은 3점슛 들어가지 않겠지만 웬만큼 3점 메이드 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시카고도 3점 수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는 기준점 36.5인데 제 계산상 36 나와요. 그렇다면 오버 쪽으로, 보스턴도 페이스가 29등 30등 하다가 지금 28등이에요. 한 계단 올랐죠. 그렇다면 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승패는 보스턴 승은 맛이 없고 1.58, 마헨을 가느냐 프렌을 가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스턴이 3점 슛이 어제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시카고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토론토와 애틀란타입니다. 요거 리턴 매치죠. 같은 곳에서 리턴 매치입니다. 제가 이거 이틀 전인가에 애틀란타 한폴락 해가지고 24배가 날아갔습니다. 주력 몰빵 3.1배 날아가고 한폴락으로. 야, 이 경기 3쿼터까지는 시도 경기였는데 4쿼터에 그 애틀란타가 11점 냈어요. 11점 점수를 4쿼터 12분 동안. 그래가지고 토론토가 마행을 했어요. 다시 이어지는 바로 경기고, 이번 경기에는 근데 토론토는 퍼들 빠지는 거 똑같습니다. 경기 똑같이 나오겠죠. 애틀란타는 일단 포르징기스가 복귀를 해요. 그 경기에서 안 나왔는데, 그리고 3점 슈터 캐너드, 얘도 반반입니다. 둘 다 안 나온 선수인데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전 경기에서 보면 애틀란타가 주구장창 골밀 토팔만 합니다. 3점 슈터가, 좋은 슈터가 없다 보니까 3점 슛도 잘 안 들어갔고 시도조차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전문 센터 그 3점 슈터가 나옵니다. 4쿼터에 아마 좀 더 직전처럼 그렇게 너무 맥없이 퍼지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경기는 시도 게임을 보고 포르징기스와 캐너드가, 특히 캐너드는 3점 슛이 되게 정확한 선수예요. 가세한다면 직전 경기처럼 맥없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기는 애틀란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이팅도 큰 차이 안 나오죠. 그리고 언더 오버는 36.5 기준점인데 제 계산상 33 나옵니다. 포르징기스 복귀한다 치면은 토론토가 직전 경기에 야투율이 50%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53.3%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원래 연달아 붙는 경기들은 직전 경기보다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LA 레이커스도 제가 언더라고 했죠. 어제 1픽 불러드렸죠. 연속되는 경기는 언더가 될 거라고. 언더 떴습니다. LA 레이커스. 이 경기도 언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참고하시고, 다음 이제 휴스턴과 피닉스입니다. 자, 피닉스는 백투백이고 휴스턴은 생군이 빠져요. 어떤 팀이 더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 경기 뭐 휴스턴이 극정배긴 한데, 얘들 생군이 빠지면 일단 주 득점원 둘 중에 한 명이 빠지는 거예요. 한 명은 뭐 듀란트인데,
듀란트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고, 여전히 뭐 미드레인지 게임은 좋지만 예전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생군이 빠지는 거에다가 아담스가 내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는 피닉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죠. 그죠? 피닉스의 마크 윌리엄스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3점 슈터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뭐 길레스피 뭐 또 많죠. 피닉스에는 40% 넘는 슈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레스피, 오닐, 그리고 어제 직전 경기에서는, 오늘 경기죠, 그 구딘이 3점 슛을 봅시다, 13개 던져서 8개 메이드 했습니다. 엄청났죠. 얘가 캐리 해가지고 오클라호마를 잡았어요. 혈전이었죠. 체력적으로는 많이 불리한 게 맞아요. 하지만 오클라호마도 잡았고, 예상치도 않았던 구딘이 활약을 많이 했단 말이야. 시간을 많이 먹어줬어요. 상대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좀 쉴 수 있게.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알렌이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많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복귀한이 계속 많이 많은데,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까 말까 하다가 도망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체력적으로 백투백이지만, 새로와 가세한 선수들이 많다면 좀 더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 피닉스 야투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백투백이긴 하지만 생군이 빠진, 그리고 아담스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면 3점 슛이 팅 하더라도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확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뭐 상성상 생군이 없다면 피닉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역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죠? 근데 피닉스 프렌 쪽으로 보고, 언더오버는 225.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와 샬럿입니다. 자, 오클라호마는 오늘 경기 피닉스한테 지고 백투백입니다. 지고 백투백인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30개 구단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팀은 샬럿입니다. 너무 좋아요. 쟤들 선수들마다 특색이 딱 정해져 있으면 3점 때리는 애 있고, 리바운드만 겁나게 하는 애 있고, 서커스볼 하는 애 있고, 개성이 너무 뚜렷해요. 다 잘해. 특히 디아바테라고 공격 리바운드 1분도 이내에 있는데, 그거 완전 슬램덩크의 그 강백호랑 너무 비슷합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점수는 잘 못 내요. 덩크 많이 찍으려고 하고.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걔는 키도 그렇게 안 큰데 공격 리바운드 되게 잘 잡아냅니다. 그죠? 그리고 3점 크니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라메로 볼도 와 3점 슛 되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리지스와 밀러 또한, 최근에 밀러는 또 물이 올랐고요. 플레이가. 그래서 이 팀이 조직력도, 수비 조직이 조금 떨어지는데 공격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죠? 다만 칼크브레너가 좀 빠지는 건 아쉽긴 한데 괜찮은 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클라호마가 분명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스가가 38분인가 뛰었고, 제이덥도 한 33분 4분 뛰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 거고, 이 경기 15.5점이죠 핸디캡이. 와, 근데 15.5 너무 좀 크지 않나요? 체력적으로 많이 뛰었는데. 보통 이런 경기들이 또 근데 15.5 가뿐하게 넘을 가는 때가 많긴 한데, 근데 이 경기는 15.5는 너무 멀어 보여요. 샬럿이 웬만큼 비빌 가능성이 높은 게, 오클라호마가 최근 10경기에서 3점 슛 허용률이 뒤에서 4등입니다. 네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3점 허용 개수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샬럿은 최근 10경기에서 3점 슛 성공률이 1등입니다. 유일한 40%, 41%대입니다. 전부 다 30%대인데. 엄청나게 이게 상성상 샬럿이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기예요. 다만 상대가 오클라호마라는 점은 이거를 프렌으로 가기는 조금 떨리긴 한데, 그래도 간다면 요 경기는 샬럿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가 너무 많이 우네요. 잠시만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좀 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 일반 승은 답이 없고 배당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배당이 너무 작고 마행 가기에도 15.5 핸디캡은 너무 커요. 이건 샬럿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언더 오버는 233.5 오버 쪽으로 볼게요. 웬만큼 샬럿도 3점 메이드가 될 것 같고 오클라호마 또한 어제 경기 졌기 때문에 스가랑 제이더비 어차피 뭐 상대 골밑 자체가 수비 자체가 두터운 건 아닙니다. 샬럿이 디아바테도 공격 리바운드를 잘하지 수비 자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이더비랑 스가가 적극적으로 뚫다 보면은 뭐 자유투 빙도 많이 뜯을 거고 2점 허용슛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경기는 오버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필라델피아와 덴버 경기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덴버. 지금 덴버는 일단 요키치가 빠진 게 제일 크고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빠진 선수 좀 있어요. 다만 직전 경기에서 고든이 복귀했고 브라운도 복귀했어요.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는데 그래도 요키치, 발란슈아스, 캠 존스까지 3명이 빠집니다. 골밑이 많이 불안하고 올 시즌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잊혀졌던 MVP 엠비드가 최근에 몸이 너무 좋아요. 잘해. 역시 MVP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요. 최근에는 이제 빠른 템포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모양새고 원래 엠비드와 그 요키치가 서로 붙으면은 거의 공룡 대전이 일어나는데 아쉽게 이번에는 대부분 엠비드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키치가 빠져가지고 그 대전이 형성이 안 됐어요. 안 돼요. 참 아쉽죠. 그래서 이 경기는 골밑에서는 확실히 엠비드가 버티는 필라델피아가 유리할 겁니다. 유리할 거고 덴버가 요키치 없이 지금 3경기 했는데 첫 번째 2경기는 되게 잘했어요. 1승 1패인데 직전 경기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기도 4번째 경기인데 아무로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여요. 레이팅도 지고 있고 다만 최근 팩터는 덴버가 더 좋아요. 하지만 저거는 요키치가 들어있을 때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경기고 이길 가능성이 전 90% 넘는다고 봐요. 그런데 마헨을 하느냐? 필라델피아 11.5라면 올 시즌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핸디캡을 받았어요. 뜬금없이 근데 이렇게 11.5가 떠버릴 때는 무조건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 경험상 대부분 11.5 보면은 이거 너무 많은데 겁나는데 이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지나면은 점수 20점 차 나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필라 쓰기에 1.06 의미가 없는 거고 간다면 마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마헨의 언더 오버는 230.5 언더로 보겠습니다. 마헨이 뜬다면 언더일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여요. 제 계산상 기준은 236이지만 그래도 요거 마헨이 뜬다면 언더 덴버가 점수를 많이 못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음 이제 클리퍼스와 골스 경기입니다. 두 노땅들의 대결이죠. 누가 나이 많이 들었냐, 누가 뭐 이제 아재 농구 더 잘하냐 요 대결인데 클리퍼스, 골스 둘 다 그냥 내일 페이스는 되게 많이 늦출 거예요. 그냥 농구 도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한번 천천히 지공하고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커리냐 하든이냐 뭐 이런 거죠. 예? 레너드냐 버틀러냐 뭐 요 싸움인데 레이팅상은 116대 114 클리퍼스가 더 좋고 최근 팩터는 클리퍼스가 최근에 엄청 좋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객관적인 지표로는 클리퍼스가 많이 좋아 보이긴 한데 클리퍼스의 이 실력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높이 자체는 클리퍼스 좀 더 좋아요. 근데 골스도 최근에 다시 또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고, 다만 골스는 이상한 오할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2인가 그렇죠. 골스가 얘들 플러스 3까지 잘 안 갑니다. 승차 마진이 지금 플러스 2잖아요. 얘 또 기가 막히게 또 플러스 0으로 수렴하려고 또 해요. 안 보이는 힘이 가해지는 것 같아. 골스는. 이 경기는 전력을 떠나서 저는 골스의 5할 본능, 5할 기소 본능을 조금 신뢰하는 편이라 클리퍼스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퍼스 승의 언더 오버는 기준점 230 나오는데 제 계산상으로 기준점 224.5예요. 아, 이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얘들이 놓친내지만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버 추천드리고, 다음 포틀랜드와 유타입니다. 이 경기도 많이 어렵죠. 그죠? 포틀랜드와 유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배당은 포틀랜드 극정배로 빠져 있습니다. 내일 특별하게 빠지는 선수는 일단 주전 선수들은 웬만큼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유타는. 그죠? 유타는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게 나오죠. 그리고 너키치 베일, 올 시즌 베일리 얘도 한 2경기 안 나왔는데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고, 포틀랜드는 그랜트와 홀리데이가 계속 빠지고 있는 점이 너무 뼈아파요. 얘들이 올 시즌 고참으로 정말 잘해주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 경기는 레이팅상으로 보면 비슷해요. 118대 117, 최근 팩트로는 117대 118.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다만 홈 이점은 포틀랜드가 가지고 있고, 올 시즌 10월 30일날 한번 붙었죠. 유타 홈에서 포틀랜드가 2점 차로 이겼습니다. 요때 대부분 다 나왔어요. 유타도 심지어 캐슬러까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때 포틀랜드가 한참 잘 나갈 때, 시즌 초반에 홀리데이 있고 아브디아, 그랜트 전부 다 잘할 때, 이때 비교해가지고 전력 누수가 더 큰 팀은 포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10월달 말에 경기력과 주전 선수 매치업 비교해봤을 때 유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요거 기준점 246.5입니다. 근데 제 계산상 235밖에 안 나와요. 점수차가 10.5나 11.5나 나던데, 그럼 언더 가는 게 맞지만 보통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면 대부분 오버가 뜨더라고. 눈에 안 보이는 지표로 잡히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패는 유타 프렌. 요거 포틀랜드 승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다면 유타 프렌이 아니라 유타 역배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유타 프렌의 246.5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드십니까? 자, 추천 지금 9명이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한 3명까지만 가봅시다. 그럼 제가 1픽 불러줄게. 지금 1픽 불려준 거 지금 한 대여섯 번 연속으로 다 맞는 것 같은데, 1픽은 연승기간에 다 맞췄고 1픽 거의 다 맞고 있어. 대여섯 번 다 맞춘 것 같은데. 어제 LA 레이커스였고, 그죠? 그리고 뭐 국내도 다 그랬었고. 몇 명만 더 눌러보세요. 1픽 불러줄게요. 몇 명만 더. 오늘 1픽은 눌러보세요. 10명이네 11명이네 2명 남았습니다. 2명만 더 눌러보세요. 2명만. 한 분. 자,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만 더 누르시면 제가 첫 번째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는 웬만하면 입어야 될 것 같아. 자,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빨리 친구 불러와가지고 말하세요. 빨리 누르라고. 자, 저도 좀 쉽시다.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일단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에 한 분 남았으니까